미국은 AI를 훔쳤다고 분노했다. 안녕하세요. 펀치TV입니다. 중국 키미 K3가 한국에 던진 진짜 질문.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수만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사의 AI 클로드와 무려 1,600만 번 이상 대화했고 그 답변을 이용해 자신들의 AI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돈을 들여 가르친 우등생의 답안지를 중국이 몰래 수 100만 장 복사해 갔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 기업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을 빼갔다고 분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AI를 세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개방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문샷 AI 딥시크 미니맥스가 약 24,000개의 허위 계정으로 클로드와 1,600만 회가 넘는 대화를 생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엔트로픽 측의 주장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국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미국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모델을 가져다 쓰면서도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AI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려운 기술 용어를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키미 K3가 무엇인지, 미국은 왜 중국이 AI를 훔쳤다고 주장하는지, 중국은 왜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모델을 공개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한국의 AI 주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경제와 기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이 미국 AI를 따라했느냐는 논쟁만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앞으로 전 세계가 누구의 AI 위에서 일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키미 K3는 무엇일까? 키미 K3는 중국 베이징의 인공지능 기업 문샷 AI가 내놓은 최신 모델입니다. 문샷 AI의 설명에 따르면 K3는 전체 매개 변수가 약 2조 8천억 개에 이르고 한 번에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을 처리하며 글뿐 아니라 이미지와 문서도 함께 이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단순한 대화뿐 아니라 장시간 코딩, 문서 분석, 지식 업무와 복잡한 추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00만 토큰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짧은 질문 한두 개에 답하고 대화를 끝내는 챗봇이 아니라 매우 긴 문서와 방대한 코드, 여러 장의 이미지와 자료를 한꺼번에 읽고 오랫동안 일을 이어가도록 만든 AI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수백 쪽짜리 보고서와 계약서, 엑셀 자료를 함께 넣고 문제점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거대한 프로그램의 여러 파일을 익힌 뒤 오류를 고치도록 시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는 무엇일까요? 매개 변수는 AI가 학습하면서 조정한 수많은 내부 숫자입니다. 사람의 뇌세포 숫자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AI가 단어와 문장, 이미지의 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아주 많은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더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1만 명인 회사가 직원 1,000명인 회사보다 항상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어떤 전문가를 투입하며 얼마나 좋은 자료로 훈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K3도 모든 매개 변수를 매번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부분을 골라 움직이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종합병원에 수백 명의 전문의가 있지만 환자 한 명이 올 때마다 모든 의사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맞는 전문의들이 선택되어 진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K3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숫자를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모델을 코딩과 문서 분석, 장시간 업무 수행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미국의 강력한 폐쇄형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과 모든 상황에서 미국 모델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델 가중치가 실제로 공개되고 세계의 연구자와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문샷 AI는 K3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API를 먼저 열었고 전체 가중치는 7월 27일까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완전한 오픈소스가 이미 공개됐다고 말하기보다 초대형 오픈웨이트 모델의 공개를 예고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개 뒤에는 라이선스와 실제 구동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웨이트는 무엇일까? 이제 가장 헷갈리는 말이 나옵니다. 오픈소스와 오픈웨이트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폐쇄형 AI부터 음식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최신 AI는 대체로 유명 식당의 요리와 같습니다. 손님은 식당에 들어가 돈을 내고 완성된 요리를 주문합니다. 요리가 맛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재료의 양과 조리 과정, 주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식당이 가격을 올리면 더 내야 하고 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오픈웨이트 AI는 조금 다릅니다. 완성된 요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조리 장치와 배합표를 외부에 내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그것을 받아 자기 서버에서 돌리고 자국 언어와 산업에 맞게 일부를 고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받았다고 식당을 바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3처럼 거대한 모델을 직접 운영하려면 막대한 메모리와 고성능, 반도체 서버와 전력,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방에 대형 호텔의 조리 설비를 들여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공개되더라도 많은 개인과 중소기업은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결국 문샷 AI나 다른 클라우드 회사의 API를 빌려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샷 AI도 이미 K3 서비스와 유료 API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중치는 공개에도 어떤 학습 자료를 썼는지,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델을 훈련한 전체 과정과 실패 기록, 안전장치와 다음 세대 기술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완성된 엔진은 분해해볼 수 있게 내놓지만 엔진 공장의 모든 생산 기술과 재료 공급망까지 넘기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K3를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완전한 오픈소스라고 부르기보다는 공개 범위와 라이선스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비싼 AI를 밖으로 풀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은 공짜로 무엇을 얻는가? 중국이 세계에 선물을 주기 위해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간 AI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모델 한 개의 판매 대금보다 훨씬 큽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개발자를 중국 AI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개발자들은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사용자는 더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다시 개발자가 몰립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K3를 내려받아 한국어 모델, 법률 모델, 의료 모델, 제조업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면 수많은 프로그램과 도구가 K3에 맞춰 개발됩니다. 그 순간 문샷 AI는 AI 하나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올라타는 바닥을 만든 회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자동차 한 대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도로 규격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자동차가 그 규격에 맞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도로를 처음 설계한 쪽의 영향력은 계속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딩 도구 기업조차 문샷 AI의 공개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모델에서 능력을 빼갔다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도 중국의 공개 모델을 가져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AI 경쟁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기술의 국적보다 성능과 가격, 수정 가능성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공개된 모델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집니다. 두 번째 이익은 돈입니다. 공개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일 수 있습니다. K3의 설계와 가중치를 내려받을 수 있어도 직접 돌릴 장비가 없다면 기업은 문샷 AI의 서버를 빌려야 합니다. 건물 설계도를 무료로 받았지만
공사 장비와 기술자가 없어서 결국 설계 회사의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샷 AI는 API 사용료, 기업용 서비스, 기술 지원, 클라우드 운영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개된 모델은 수익을 포기한 제품이 아니라 수많은 고객을 API와 서비스로 끌어오는 거대한 전 시장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도움입니다. 모델이 공개되면 수많은 사람이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 성능을 개선하며 어떤 사람은 적은 반도체로도 돌아가게 압축합니다. 오류와 약점도 빠르게 발견됩니다. 문샷 AI가 외부 기업의 비공개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개선 코드와 평가 결과, 오류 보고와 새로운 사용법은 다음 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큰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우자 세계의 기술자들이 엔진을 점검하고 항법 장치를 고치고 새로운 용도를 찾아주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기업의 높은 가격과 독점력을 흔드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최고급 생수를 비싸게 팔고 있는데 중국이 성능이 꽤 좋은 정수기 설계도를 널리 풀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직접 정수기를 만들 수는 없더라도 생수회사가 원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중국 모델의 성능이 미국 최고 모델을 완전히 넘지 못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업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회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AI 모델 하나로 계속 압도적인 이익과 영향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주변 산업입니다. 모델을 실행하려면 반도체와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중국 모델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면 중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맞춰 모델을 최적화하려는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퍼지면 앱과 결제, 광고와 반도체 시장이 함께 커지는 것처럼 AI 모델이 퍼지면 그 주변의 거대한 산업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최고의 AI를 자기 식당 안에 두고 사용료를 받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문샷 AI와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은 핵심 조리 도구를 더 널리 풀어 세계의 주방이 중국식 요리를 만들게 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소유를 통해 우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확산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 AI를 훔친 것인가? 이제 처음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은 2026년 2월 중국의 딥시크, 문샷 AI, 미니맥스가 약 2만 4천 개의 허위 계정을 사용해 클로드와 1,600만 회가 넘는 대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이 문샷 AI와 연관됐다고 본 대화만도 340만 회가 넘습니다. 주로 코딩과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 컴퓨터 조작과 같은 능력을 집중적으로 얻으려 했다는 것이 엔트로픽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사용됐다는 방식이 지식증류입니다. 이것도 학교에 비유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에게 수백 100만 개의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답안을 모아 다른 학생에게 반복해서 공부시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첫 번째 학생의 뇌를 복사하지 않아도 답변 방식과 문제를 푸는 습관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AI에서는 강한 모델의 답변을 이용해 더 작거나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이런 방식을 증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류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AI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큰 모델을 이용해 작고 저렴한 모델을 만드는데 증류를 흔히 사용합니다. 논쟁은 남의 유료 서비스의 가짜 계정으로 대규모 접근해 경쟁력 있는 답변을 몰래 수집했느냐에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용 약관과 접근 제한을 우회한 부당한 능력 추출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엔트로픽이 문샷 AI 등의 대규모 능력 추출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키미 K3 전체가 미국 AI를 그대로 복사해 만들어졌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K3의 모든 성능이 증류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조와 훈련 기술, 반도체 제약 속에서 효율을 높이려 한 연구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 역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정당한 대가를 둘러싼 소송과 논쟁에 계속 휘말려 왔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이제 자기 AI가 만든 답변을 다른 기업이 학습에 사용하자 우리의 지식 재산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의 약관 위반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시대에는 누가 누구에게 배웠고 어디까지가 학습이며 어디부터가 절도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AI 모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에 공개된 한국에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8개로 재평가될 예정이며 그중 5개는 정부가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성과입니다. 정부도 GPU와 데이터, 인력 지원을 통해 독자 모델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델 이름 앞에 K를 붙였다고 AI 주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를 국내에서 조립했다고 자동차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과 반도체, 설계도와 핵심 소프트웨어, 정비망을 모두 외국에 의존한다면 회사 이름만 한국일 수 있습니다. AI도 같습니다. 모델은 누가 통제하는가? 학습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기업과 국민의 중요한 정보가 해외 서버로 이동하는가? 외국 회사가 사용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중단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우리 산업에 맞게 모델을 수정하고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가? 모델을 돌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체 모델 하나를 보유해도 완전한 주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부터 클라우드와 모델까지 모든 것을 무조건 국내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세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AI 주권을 칩과 데이터, 모델과 인프라 전체의 국내 소유로만 이해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기술 발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을 넓히려는 이해관계도 함께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주권을 가장 쉽게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선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능력. 미국 모델을 쓰더라도 데이터와 비용, 운영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쓰더라도 내부를 검증하고 위험하면 다른 모델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국산 모델도 경쟁력이 부족하면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선택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주권이란 문을 모두 잠그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위험할 때 빠져나올 출구를 가진 상태입니다. 키미 K3의 등장은 단순히 중국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챗봇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강력한 AI를 폐쇄형 서비스로 유지하며 성능과 수익, 안전 통제를 지키려 합니다. 중국의 일부 기업은 강력한 모델을 더 개방해 개발자와 기업을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한쪽은 최고의 식당을 소유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세계의 주방에 자기 조리법을 퍼뜨리려 합니다. 어느 전략이 최종적으로 승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모델이 실제 가중치 공개 뒤에도 발표한 성능을 보여줄지,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데이터 보안과 각국의 규제 문제를 넘어 세계의 신뢰를 얻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폐쇄형 모델 역시 높은 가격과 특정 기업 의존, 투명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단순히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를 선택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핵심 데이터와 산업의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가? 외국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국내 기술과 인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 모델에 전부 올라타거나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AI 시대의 주권은 국기 하나를 모델 화면에 붙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AI를 사용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AI를 누가 통제하고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지키기 위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독자 AI를 끝까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우수한 모델을 적극 활용하면서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경제와 기술 경쟁을 뉴스 한 줄보다 더 쉽고 깊게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